자, 우리 거기 모의고사를 할 건데 잘 들어. 쉬운 거는 다 패스할 겁니다. 알겠지? 오늘 이거 다시 한번 풀어보고 집에 갈 거야. 자, 잘 봐봐. 자, 일단 맨 처음에 첫 번째 페이지에는 뭐가 나와 있어? 여기 지금 화법. 자, 화법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냐? 이거 진짜 너무 쉬워. 체면 유지의 원리 나오는 거. 그지? 그래서 글 읽을 때 있잖아. 모의고사 문제 풀 때 봐봐봐. 선생님 따라 읽는 거야. 어떻게 읽는 거냐? 1문단. 뭐 있어? 대화의 원리, 협력의 원리가 있다. 그지? 그럼 협력은 말 그대로 어때? 대화 의사소통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앞으로 뭐다? 체면 유지 원리가 나올 거다. 항상 1문단은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 맨 뒤가 제일 중요하다. 그지? 자, 그래서 2문단 봐. 그럼 체면 유지 원리가 어떤 건지 나오죠? 근데 잘 봐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상대방의 소극적 체면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뭘 해준다? 적극적 체면을 세워준다. 그럼 두 개의 단어가 나오잖아. 소극적 체면하고 적극적 체면. 그럼 딱 봐도 뭐가 중요해? 차이점이 중요한 거지. 그러면 차이점을 바탕으로 읽는 거야. 그래서 나오죠? 체면의 유형이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분류. 그지? 그래서 첫째, 무슨 체면? 적극적 체면 체크. 그럼 적극적 체면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내가 상대방에게 뭘 원해?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야. 그지? 그럼 우리 어때? 대화할 때 상대방에 뭘 살려줘야 돼? 적극적 체면 살려줘야 되는 거죠? 그럼 적극적 체면 살려주는 게 뭐 하는 거겠어? 칭찬해주고. 그지? 이런 게 바로 적극적 체면 살려주는 거야. 그래서 나오지? 상대방의 능력을 인정하거나 아니면 어때? 서로의 공통점을 강조하는 거. 알겠지? 그지? 그래서 밑에 뭐 나와? 예시 지금 나와 있고 그리고 잘 들어. 청중을 이렇게 어때? 둘러보고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항상 어떠냐?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청중의 반응 같은 걸 살펴보면서 하는 거야. 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소극적 체면이라는 것은 뭐냐?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기를 원하는 거. 그게 바로 소극적 체면이래. 그리고 잘 들어. 이것만 보니까 뭔 소린지 모르겠잖아. 이거는 뭐냐면 타인에게 방해받고 싶어 하지 않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타인에게 방해받고 싶어 하지 않는 건데 이걸 살려주는 방식이 뭐냐면 상대방의 부담을 뭐 해줘? 완화시키거나 아니면 어때? 상대방에게 부담 준 걸 사과하는 거야. 그럼 그게 바로 어떤 거냐면 봐봐. 늦게 온 친구가 있잖아.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라고 얘기했어. 알겠지? 그지?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사과하는 거 자체가 바로 무슨 말? 상대방의 소극적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읽으면서 적극적이 뭐고 소극적이 뭐냐 하고 마지막 문단 뭐 나와? 총정리하는 거. 알겠지? 그럼 이런 거 읽는 거는 있잖아. 막 애써서 읽는 게 아니야. 알겠죠? 문단별로 이렇게 체크를 하면 돼. 그지? 자, 문제 푸는 건 스스로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 3번으로 가봐. 자, 이거 진짜 중요해. 이거 우리 뭐하고 연결돼? 이번 문법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지? 자, 그럼 잘 봐봐. 일단 봐봐봐. 여기 있는 뭘 분석하는 게 나와 있어? 지금 문법 요소 분석하는 게 나와 있죠? 그럼 잘 들어. 종결어미 밑줄, 보조용어 밑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밑줄, 그 다음 뭐 부사어 밑줄 이렇게 해놔. 되지? 그럼 얘네들이 서로 다 다른 개념인 거잖아. 우리 봐봐봐. 종결어미는 뭘 끝맺는 거야? 문장을 끝맺는 거. 그지? 자, 선생님 봐. 종결어미를 통해서 뭐가 실현되는 거야? 무슨 높임법? 종결어미 통해서 실현되는 게 무슨 높임법이야? 상대 높임법. 그렇죠. 외워야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리고 보조용어하고 연결된 건 잘 봐. 우리 이번 시험 범위에서 있잖아. 보조용어하고 연결되는 것은 바로 뭐냐? 일단 피동이랑 사동. 알겠죠? 그지? 피동에서 보조용어는 두 가지 있어. 불러봐. 피동에서 쓰는 보조용어는 두 가지 뭘 썼더라? 이거 외워야지. 뭐뭐? 어지다. 그리고 뭐 했어? 뭐뭐게 되다. 그지? 어지다 보고 뭐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어. 접리사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얘는 보조용어냐. 그리고 뭐뭐게 되다. 그럼 봐봐. 앞에 붙어있는 뭐뭐어나 뭐뭐게까지를 뭐라 그래? 본용어니라 그러고 뒤에 붙은 걸 뭐라 그래? 보조용어니라 그러지. 그리고 사동은 뭐냐? 남에게 시키는 걸 사동이라 그래. 그래서 사동에서 쓰는 보조용어는 뭐가 있어? 뭐뭐게 하다가 되는 거. 알겠죠? 그럼 앞에도 똑같아. 앞에가 본용어, 뒤에는 뭐다? 보조용어이다. 됐지? 자, 그리고 칠판방 이번 시험 범위에 또 있잖아. 보조용어이 사용되는 게 또 있어. 그게 뭘 썼더라?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무슨 상?
동작상이라 그런다. 알겠죠? 동작상이라고도 하고 줄여서 뭐라고도 해? 그냥 상이라고도 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동작상에서 벌써 보조용언을 쓰잖아. 본용언 플러스 무슨 용언? 보조용언. 그지? 그래서 잘 들어. 동작상에 뭐하고 뭐가 있었어? 진행이랑 그 다음 뭐? 완료가 있었죠. 그지? 자, 그래서 외워야지. 진행에 해당하는 거 두 가지 불러. 뭐 있었더라? 뭐뭐고 있다. 알겠죠? 잘 들어. 뭐뭐고 할 때 고를 무슨 연결어미라고 부르는 거야? 본용언이랑 보조용언을 연결해준다 그래서 얘네들을 무슨 연결어미? 보조적 연결어미라고 부르는 거야. 됐지? 그럼 진행은 뭐뭐고 있더라. 그리고 하나 더 뭘 썼어? 뭐뭐아 가다. 알겠죠? 그지? 그래서 그럼 이것도 똑같아. 중간에 연결해주는 요 어미죠. 얘네 다 무슨 연결어미라고 하는 거야? 보조적 연결어미. 됐지? 보조적 연결어미가 뭐라고? 본용언이랑 보조용언을 연결해준다. 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완료상에서는 뭘 쓰는 거냐? 봐봐. 이거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고 지난주 우리 테스트에도 있었죠. 뭐 있었어? 뭐뭐아 있다. 알겠지? 진짜 이거 틀리면 진짜 뒤지는 거야. 그치? 뭐뭐어 있다. 뭐뭐아 있다. 이거 진행이야 완료야. 완료해주요. 의자에 앉아있다. 꽃이 피어있다. 침대에 누워있다. 다 뭐라 그래? 지금 진행 아니라 완료라고 하는 거야. 됐지? 그리고 하나 더. 자, 완료에 해당하는 거 하나 더 뭐 있었어? 뭐뭐고 버리다. 알겠죠? 그치? 그럼 칠판 한번 봐. 뭐뭐아 버리다죠. 뭐뭐고가 아니라. 자, 그럼 잘 들어. 그럼 얘도 똑같이 얘네들 다 무슨 연결어미? 보조적 연결어미라 그래. 알겠지? 그래서 잘 봐봐. 용어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리고 칠판 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기다 써 의도, 조건, 가정, 목적, 이유 요런 식으로 연결되는 걸 뭐라 그래? 종속이라 그래. 알겠지? 뭐뭐 하면 뭐뭐 하려고 요런 것들 나오면 다 종속이라고 하는 거야. 됐죠? 자, 그럼 이제 잘 봐봐. 부사어가 뭔지는 알지? 자, 그럼 가보자. 우리 한번 해보자. A는 1번부터 자, 우리 이거 뭐 고르라 그랬어? 적절하지? 적절한 걸 고르라 그랬죠. 그지? 자, 그럼 가볼 거야. 일단 1번 A는 B와 달리 D와 달리 보조용언을 쓴대. 그럼 A 봐봐. 해볼까? 근데 잘 들어. 이 보는 게 눈으로 보는 거야? 아니죠. 이 보다가 무슨 의미 갖고 있어? 시도하다라는 의미 갖고 있어. 그래서 표시에 해가 본용언 그리고 보다가 보조용언이야. 알겠지? 그럼 A는 뭐 플러스 뭐?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을 쓴 거야. 근데 D 봐봐. D에 보조용언 나왔어 안 나왔어? D에 보조용언 안 나왔죠? 그래서 1번이 정답. 됐지? 자, 그럼 나머지 가보자. B는 D와 달리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래. 거꾸로 요렇게 해놔. 얘가 종속이죠? 시간이 괜찮으면 하고 뭐 했어? 가정한 거지. 그치? 조건 나와. 우리 칠판 봐. 종속이 뭐라 그랬어? 의도, 조건, 가정 뭐 등등이 조건 종속이야. 그러면 앞에를 뭐라 그러느냐? 시간이 괜찮으면 에다 줄 붙고 여기다 종속절이라고 써. 그리고 동아리 청소하자. 이걸 뭐라 그래? 중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니까 주절이라 그래. 알겠지? 앞에가 종속절, 뒤에를 주절이라 그래. 됐죠? 그래서 2번 앞뒤 달라. 됐죠? 자, 그리고 3번 한번 봐. C는 A와 달리 의문형 종결어미를 쓴대. 근데 잘 봐봐. 이것도 바뀌었죠? A가 의문이고 C는 뭐가 아니야? 의문이 아니죠? 얘도 거꾸로. 됐지? 자, 그리고 4번 봐. A하고 D하고 모두 부사어를 쓴대. 근데 잘 들어. D에 부사어 있어 없어? D에 부사어 있죠? D에 부사어 뭐가 있어? 잠깐. 요게 부사어야. 알겠지? 잠깐이 부사어야. 근데 칠판 봐. A에는 부사어가 없어. 그래서 4번 안 돼. 알겠죠? A에는 부사어가 없고 D에만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 B하고 C하고 모두 보조용언을 쓴대. 자, 근데 칠판 봐. B에 보조용언 있어 없어? 없죠? 그지? B는 없어. 근데 C는 있어. C는 여기 봐봐. 해두자. 두다가 어디다가 물건 두다가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표시해놔. 하다가 본용언. 그리고 두다가 무슨 용언? 보조용언. 알겠죠? 그지? 그래서 C는 보조용언이 있는데 B는 보조용언이 없죠. 알겠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 그지? 우리 요거 응용해가지고 우리 문제 낼 거 많죠? 이번 시험 범위하고 연결되니까. 그지? 자, 그리고 그 다음 2페이지로 갑니다. 자, 2페이지에 있는 건 뭐 나와 있어? 회의하는 거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이거는 선생님이 문제 푸는 방법만 알려줄게. 잘 봐봐.
이런 문제 풀 때 있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생으로 읽는 게 아니야. 뭐 하는 거냐면 일단 문제가 뭐가 있는지를 봐. 알겠지? 문제가 뭐가 있는지를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칠판 한번 봐. 문제 보니까 우리 봐봐봐. 4번 문제 봐봐. 방송부장의 역할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글 읽기 전에 있잖아. 일단 여기서 누구만 다 동그라미 해? 방송부장만 너네가 다 동그라미 해놔. 알겠지? 거기다가 시험지에다가 방송부장만 다 동그라미 해. 방송부장만 다 동그라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잘 들어. 걔만 읽으면서 이거 푸는 거야. 알겠지? 할 수 있겠죠? 그죠? 요령 있게 푸는 거야. 방송부장만 다 동그라미 해서 걔만 읽으면서 몇 번을 먼저 풀어? 4번을 먼저 풀어. 됐죠? 그리고 나서 자 칠판 한번 봐. 그 다음에 몇 번 푸는 거야? 5번 푸는 거야. 근데 잘 들어. 5번은 뭐냐? 봐봐. A 읽으면서 뭐 같이 봐? 5번 같이 보는 거. 알겠지? 그래서 봐봐. 이거는 있잖아. 선생님 봐봐봐. 이걸 다 읽은 다음에 얘를 봐도 되고 사람마다 달라. 선택지 보면서 확인해도 되고 그지? 근데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를 못한다 그러더라고. 멀티가 안 되니까. 그죠? 남학생은 멀티가 안 된다며.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공부하는 거 안 된다며 남자는. 그지? 그래서 우리 남학생들은 그냥 다 읽은 다음에 이거 풀어요. 알겠지? 그지? 왔다 갔다 못하면 다 읽고 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걸 읽고 몇 번 풀었어? 5번을 풀어.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잘 들어. 6번은 뭐냐면 부원 3번이 회의위에서 수집한 거래. 그래서 자료를 모두 활용해서 어디다가 내용 집어넣는 거야? 가에다가 내용 집어넣는 거지. 이런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10번 봐. 적절한 걸 고르라 그랬잖아. 그럼 적절한 것에다 동그라미 해. 적절한 걸 고르는 문제는 뭐가 정답이냐? 보기에 뭐와 연결되는 거? 중심 내용과 연결되는 게 정답이에요. 알겠지? 적절한 걸 고르는 것은 보기의 중심 내용과 연결되는 게 정답이다. 알겠죠? 그치? 꼭 기억해놔. 그래서 우리 봐봐봐. 그럼 이걸 먼저 읽어. 그럼 어차피 어때? 이거 보면 봐봐봐. 그리고 잘 들어. 선생님이 힌트 하나 더 주면 보기랑 그리고 그 다음 봐봐봐. 요거 봐봐. 여기 봐. 여기 내용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 방송부장 얘기하잖아. 그치? 그럼 너네 봐봐봐. 얘만 보고 푸는 게 아니라 자 칠판 한번 봐. 요게 있어야 돼. 영상 시청자 입장 플러스 제작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생각. 알겠죠? 그럼 칠판 봐. 가에 들어간 내용이 뭐가 있어야 돼? 영상 시청자도 생각하고 제작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이 뭐랑 연결? 보기랑 연결된 걸 고르는 거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자 칠판 봐. 선생님은 어떻게 푸냐? 잘 들어. 보기가 길죠. 읽기가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힌트를 이걸로 잡았어. 그럼 여기서 일단 먼저 읽어. 선택지 중에서 영상 시청자 플러스 뭐도 있어야 돼. 제작 후에 고려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없는 거 먼저 다 지우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러면 사실 답이 나와요.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됐죠? 그래서 봐봐. 여기 들어갈 내용이 있으면 봐봐봐. 얘만 보는 게 아니고 위하고 밑에 뭐가 있는 건지를 확인해봐. 그럼 힌트가 있어요. 됐지? 자, 그럼 이제 이것도 이따 풀어볼 거고요. 자, 이제 3쪽으로 갑니다. 문법으로 왔어요. 자, 잘 봐봐. 문법은 자, 잘 봐야 돼요. 자, 일단 7번 문제부터 7번은 뭐냐면 잘 봐봐. 자, 이게 뭐랑 뭐 구분하는 거냐? 수사랑 수관형사랑 구분하는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다가 써줄 거야. 잘 들어. 수사는 뭐에 들어가는 거냐? 체언에 들어가. 알겠지? 수사는 체언이야, 체언. 체언 안에 뭐 들어가? 명사, 대명사, 수사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면 수사는 또 있잖아. 뒤에 뭐가 붙을 수 있는 거냐? 조사가 결합할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해. 수사는 조사가 붙을 수 있다. 그치? 수사는 뒤에 뭐가 붙을 수 있어? 조사가 붙을 수 있다. 그치? 야, 나 하나만 줘. 할 때 하나가 수사야. 뒤에 뭐 붙었어? 만이라는 조사 붙었죠? 그치? 자, 그리고 수사는 있잖아. 뭘 하진 않는 거냐? 뒤에 오는 말을 꾸며주는 기능은 없어. 수사는 뒷말을 꾸며주는 기능은 없다. 됐지? 자, 근데 반면에 칠판 봐요. 수관형사가 있어. 숫자를 나타내는 말인데 뭔 거야? 관형사인 거야. 알겠지? 그럼 관형사는 있잖아. 칠판 봐. 뒤에 절대 조사가 안 붙어요.
알겠죠? 관형사는 뒤에 절대 조사가 안 붙는 거야. 됐지? 그리고 관형사는 뭐냐면 뒤에 오는 말을 뭐 해주는 역할? 수식해주는 역할을 한다. 알겠지? 관형사는 뒷말을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죠? 그래서 칠판 한번 봐. 이걸로 푸는 거야. 수사는 뒤에 뭐가 붙어? 조사가 붙을 수 있다. 뒷말을 꾸며주지 않는다. 관형사는 어때? 조사가 못 붙는다. 뒷말을 꾸며줄 수 있다. 그럼 너네 봐봐봐. 자, 한번 해볼 거야. 잘 들어. 5 친구. 그럼 어때? 요렇게 꾸미죠? 5명의 친구잖아. 그럼 이거 뭐야? 수관형사. 됐지? 자, 그리고 그 다음 봐. 사과 하나를. 잘 들어. 하나 뒤에 뭐 붙었어? 조사 붙었죠? 조사가 붙었다는 건 얘가 뭐라는 거? 수사라는 거야. 됐지? 자, 그리고 세 번째. 2 봉지. 그럼 봐봐. 2가 뭐 꾸며? 봉지 꾸미죠? 그러니까 뭐? 수관형사. 됐지? 자, 그리고 17이다. 우리 봐봐. 17 뒤에 뭐 붙었어? 이다 붙었죠? 자, 선생님 봐봐. 이다 무슨 격조사? 서술격 조사. 이다 서술격 조사죠. 서술어의 자격을 부여한다. 그래서 얘는 뒤에 조사 붙었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 수사가 되는 거. 이렇게 푸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나와요? 3번 골라주면 되겠죠. 알겠지? 됐지? 이렇게. 자, 그리고 그 다음 잘 들어. 자, 이제 8번으로 왔습니다. 8번은 뭐냐? 학습활동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래. 그래서 우리 봐봐봐. 안긴 문장이랑 아는 문장이 있는데 안긴 문장에 명사절, 서술절, 관형절 이런 게 있대. 자, 그럼 봐봐봐. 명사절은 뭐냐면 잘 봐봐. 선생님이 여기다 써줄 거야. 여기 옆에다가 쓸게요. 명사절은 뒤에 뭐로 끝나? 뭐뭐 미음, 뭐뭐 기로 끝나. 얘가 바로 명사절이야. 알겠지? 나는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한다. 이런 것처럼 기로 끝나는 게 명사절이야. 자, 그리고 두 번째 봐라. 관형사절. 여기 관형절이라고 책 여기 나왔네요. 관형절. 우리 봐봐봐. 관형절은 뭐 할 때 배웠어? 시제 표현할 때 배웠죠? 잘 봐봐. 내가 읽은 책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죠? 내가 읽는 책 그럼 뭐야? 현재 시제. 내가 읽을 책 그럼 무슨 시제? 미래 시제. 그죠? 그래서 관형절은 뭐냐면 뭐뭐은, 뭐뭐 니은, 뭐뭐던, 뭐뭐을, 뭐뭐리을 이렇게 끝나. 그지? 그래서 요런 애들이 바로 뭐가 된다? 관형절이 된다. 우리 그리고 봐봐봐. 요건 무슨 어미라 그랬어? 은, 니은, 던, 을, 리을 이런 걸 보고 무슨 어미? 관형사형 어미라고 한다. 기억나죠? 됐지? 자, 그리고 잠깐만.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지난주에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죠? 잘 들어. 자, 간다. 자, 대답해 똑바로. 뭐뭐 니은, 뭐뭐 은이야. 관형사형 어미. 얘가 동사에 붙었어. 상현아! 뭔 시제야? 뭐뭐 니은하고 뭐뭐 은이 동사에 붙었어. 무슨 시제? 시제 뭡니까? 아씨! 과거 진짜 너네 진짜 진짜 몇 번을 해. 이거 무조건 나와. 봐봐. 아까 뭐라 그랬어? 내가 읽은 책. 이미 읽은 거잖아. 동사에다가 은하고 니은이 붙으면 뭐라 그랬어? 과거. 제발 외워요. 알겠지? 동사에다가 니은하고 은 붙으면 과거야. 봐봐봐. 내가 읽은 책, 우리 집에 놀러온 친구, 그리고 내가 찾아간 곳 이런 것들 다 있다, 오다, 찾아가다 다 뭐야? 동사죠? 그럼 동사 뒤에 무슨 어미? 관형사형 어미 은하고 니은부터 무슨 시제? 과거 시제. 알겠지? 외우는 거야. 자, 근데 얘네가 형용사랑 그리고 그 다음 뭐 서술격 조사 이다 뒤에부터 그러면 무슨 시제? 현재 시제. 그래서 봐봐. 예쁘다, 예쁜, 맑다, 맑은, 학생이다, 학생인 이거 다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 알겠지? 그지? 그래서 봐봐. 시제가 원래 제일 어려워. 알겠지? 높임법 이런 거보다 시제가 어려운 거야. 다시 외워. 나 진짜 미쳐 아주. 이따 또 물어볼 거야. 니은하고 은 이거 무슨 어미야? 관형사형 어미야. 관형사형 어미는 그 단어 끝나는 거 뒷말 꾸며주는 거지. 관형사형 어미 니은하고 은이 어디부터? 동사에부터. 뭔 시제? 과거 시제. 외워. 동사에 붙으면 과거야. 알겠지? 규칙대로 해. 삘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형용사하고 서술격 조사 이다 뒤에 붙으면 뭐라 그랬어? 현재 시제가 된다. 알겠지? 그지? 외우는 거야. 됐죠? 그래서 칠판방 요런 애들을 뭐라 그래? 관형사형 어미라 그래.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잘 들어. 자, 그럼 또 상현이 틀렸으니까 또 물어봐야지. 잘 들어. 자,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에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붙을 수 있다. OX. X. 그렇죠. 우리 봐봐봐. 잘 들어. 예쁘다. 크다. 학생이다. 이거 다 뭔 시제야? 현재 시제죠? 중간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형용사하고 서술격 조사이다는 기본형 그 자체로 뭘 나타낸다?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됐죠? 근데 봐봐. 주의할 점.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뭐가 안 붙어? 선어말 어미가 안 붙는 거지. 얘네들 뭐는 붙어? 잘 들어.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못 붙는 거지. 현재 시제 나타내는 뭐는 붙을 수 있어? 관형사형 어미는 붙을 수 있는 거야. 지난주에 시험 봤던 거 기억나죠? 그지? 예쁜, 맑은, 큰, 학생인 다 무슨 시제 나타내? 현재 시제. 그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은하고 니은이 형용사하고 서술격 조사 이다 뒤에 붙으면 뭐다? 현재 시제가 된다. 알겠죠? 그지? 오케이? 됐죠? 민독이? 언더스탠드? 그지? 오케이? 자, 그래서 잘 들어. 얘네는 관형절이야. 됐죠? 뒤에 오는 체형을 꾸며줘. 그지? 자, 그리고 칠판 봐. 잘 들어요. 요거 지울 겁니다. 여기다 쓸게요. 자, 잘 들어. 서술절은 잘 봐. 이거 우리 시험 범위하고 연결돼. 서술절은 있잖아. 무슨 구조냐면 주어, 그리고 무슨 구조? 서술어 구조. 주어, 서술어 구조를 뭐라 그래? 서술절이라 그래. 그리고 뒤에 붙어있는 그래서 여기 뒤에 붙어있는 얘 있죠? 주어, 서술어. 얘를 뭐라 그래? 서술절이라 그래. 그지? 자, 불러. 이거 이번 시험 범위에 뭐랑 연결돼? 무슨 높임법? 간접 높임법. 잘 봐. 할머니께서는 손자가 많으시다. 이런 구조. 알겠지? 그럼 봐봐. 할머니께서는 손자가 많으시다. 그럼 무슨 구조야? 주어, 서술어. 그럼 뒤에 붙어있는 주어, 서술어를 무슨 절이라고 한다? 서술절이라고 한다. 됐죠? 그럼 잘 들어. 할머니가 많은 겁니까? 아니죠. 누가 많은 거야? 손자가 많은 거지. 그럼 손자가 많다는 걸 통해서 누구 높여? 할머니 높이는 거죠? 이런 걸 무슨 높임법이라 그래? 간접 높임법이라 그래. 알겠지? 그지? 자, 그럼 선생님 봐봐. 간접 높임법 어차피 어디에 들어가? 주체 높임법에 들어간다 그랬어. 알겠지? 우리 봐봐봐. 자, 칠판 한번 봐봐. 잘 봐봐. 주체 높임법이라는 거 안에 두 가지가 있죠. 뭐하고 뭐 있어? 직접적으로 높이는 거랑 그 다음 어떻게 높이는 거? 간접적으로 높이는 거. 됐지?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할머니께서 댁에 계시다 라고 하면 뭐야? 직접 높임이야. 알겠지? 그죠? 그리고 잘 들어. 직접 높임에서는 뭘 쓴다 그랬어? 계시다 쓴다 그랬어. 자, 잠깐 이것도 틀린 사람 있더라고. 계시다의 시. 자, 도나 선어말 어미 아니야? 아니죠. 계시다의 시는 선어말 어미 아니야.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죠. 계시다고 그다음 뭐야? 주무시다. 다 무슨 어휘라 그랬어? 주체 높임 특수 어휘다. 시는 뭐가 아니야? 선어말 어미가 아니다. 외우라 그랬지. 계시다 주무시다 계시다 주무시다 계시다 주무시다 계시다 주무시다 다 뭐가 아니야? 선어말 어미가 아니다. 그리고 계시다 주무시다는 무조건 무슨 높임법이야? 주체 높임법. 됐지? 외우는 거야. 자, 그리고 칠판 봐. 그냥 간접 높임법을 써. 그럼 무슨 구조라 그랬어? 간접 높임법은 무슨 구조? 주어, 서술어 구조. 그지? 그러면 할머니께서는 봐봐봐. 일이 있으시다 라고 했어. 그럼 봐봐. 여기서 일이 계시다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일이 뭘 계셔. 너무 과하잖아. 그지? 그래서 간접 높임법에서는 계시다를 쓰는 게 아니야. 다 뭘 쓴다 그랬어? 있으시다. 그래서 봐봐. 교장 선생님 말씀이 뭐라 그래? 계시겠습니다야 있으시겠습니다야? 있으시겠습니다. 알겠지? 그지? 오케이? 요게 바로 서술절이야. 서술절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 간접 높임법이 떠올라야 된다. 됐죠? 자, 그럼 칠판 봅니다. 잘 들어요. 잘 봐봐. 자, 배려심이 깊은 애답이 실고 배려심이 깊은 애답이 실고 얘가 누구 꿈입니까? 철수 꿈이죠? 자, 이거 무슨 절? 무슨 절? 은으로 끝나잖아. 무슨 절? 관형절. 그렇죠. 관형절이죠. 자, 봐라. 자, 이거 시제 뭐야? 배려심 깊은 시제 뭡니까? 빨리 불러. 깊은, 깊다는 품사가 뭐야? 품사부터 생각해. 깊다 품사 뭐? 형용사. 형용사의 은이부터. 그럼 뭐라 그랬어? 현재. 알겠지? 품사부터 생각하는 거야. 현재 시제야. 자, 그리고 잘 봐요. 자, 칠판 한번 봐.
철수는 주어죠. 키가 주어야. 크다 서술어야. 그럼 요렇게 묶어. 키가 크다 묶어요. 키가 크다 묶어서 얘를 뭐라 그래? 서술절이라 그래. 알겠지? 얘를 서술절이라 그래. 됐죠? 자, 그리고 칠판봐. 친한에다 출고. 단어 하나도 관형절이 돼. 알겠지? 왜냐면 원래 동생이 친하다니까. 그지? 그럼 친한 밑줄 긋고 써. 관형절이야. 됐죠? 자, 상현아. 친한 시제 뭐야? 친하다. 품사부터 생각해. 친하다 품사 뭐야? 친하다 품사 뭐? 친하다 뭐 같아? 형용사 같아? 동사 같아? 동사. 자, 칠판 봐. 잘 들어. 봐봐. 내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헷갈리는 거야. 시제는 거부터 시작하는 거거든. 그러면 잘 들어. 동사는 감탄문을 만들 때 뒤에다가 는구나를 쓰는 거고, 형용사는 있잖아. 감탄문을 만들 때 뒤에다가 구나를 쓰는 거야. 그럼 해보자. 친하는구나. 친하구나. 뭐가 맞아? 친하구나지. 그지? 그래서 친하다는 뭐야? 형용사야. 그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자, 민노가 친한 시제 무슨 시제야? 뭔 시제? 현재 시제. 그렇죠. 친하다는 뭐다? 형용사. 형용사의 관형사용법이 뭐 붙었어? 니은 붙었죠? 그러니까 뭐가 돼? 현재인 거야. 됐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잘 들어. 자, 묶어. 친한 동생이 체육관에 오기. 잘 봐. 여기까지 묶어. 됐죠? 뭐뭐 기로 끝나죠? 기로 끝나니까 무슨 절? 명사절. 뭐뭐 기로 끝납니다. 명사절이야. 음기로 끝나는 건 명사절. 근데 칠판 봐. 명사절 뒤에 뭐야? 오기로 했대. 로를 무슨 격조사라고 하니? 부사격조사. 알겠죠? 그래서 명사절이 부사어 역할을 한다 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거기다 이렇게 써놔. 명사절이 무슨 역할? 부사어 역할을 한다. 이해되죠? 오케이? 사실 이거 정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몇 번이 정답? 1번이죠? 기억에는 명사절이 없어요. 자, 그리고 칠판 봐. 니은의 부사어하는 명사, 부사어 역할하는 명사절이 있다. 맞죠? 됐지? 자, 그리고 칠판 봐. 자, 이제 디귿으로 갑니다. 똑똑한 애답 출고. 똑똑한 애답 출고. 자, 지금 친구가 똑똑하다죠? 그럼 이거 어차피 단어 하나짜리도 다 뭐라 그랬어? 관형절이라 그랬어. 그지? 자, 불러봐. 다 같이 불러. 똑똑한 시제 무슨 시제야? 이거 무슨 시제? 자, 기본 뭐부터 시작해? 똑똑하다. 동사의 형용사야. 똑똑하다. 동사의 형용사야. 야, 너 진짜 똑똑하구나. 똑똑하는구나라고 합니까? 아니죠? 아까 뭐라 그랬어? 는구나가 붙으면 동사, 구나가 붙으면 뭐야? 형용사. 그럼 똑똑하구나라 그러잖아. 그럼 똑똑하다는 품사 뭐? 형용사죠? 그럼 형용사에다가 뭐 붙었어? 관형사용법이 니은 붙은 거지?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 알겠지? 똑똑한 현재 시제야. 됐죠? 친구들과 공부하기를. 자, 그럼 묶어요. 똑똑한 친구들과 공부하기까지 묶어. 자, 그럼 묶어주요. 음기로 끝나. 음기로 끝나는 거 뭐라 그랬어? 명사절. 알겠지? 그치? 자, 그럼 칠판 봐. 명사절 뒤에 무슨 격조사 붙었어? 를 붙었죠. 상현아, 너 진짜 썩을 진짜 눈 감을래? 자, 를 무슨 격조사야, 상현아? 을을 무슨 격조사야? 목적 격조사. 그럼 명사절이에는 무슨 역할해? 목적어 역할하는 거. 알겠지? 그래서 잘 들어. 맞죠? 디귿은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절이 있다. 자, 그리고 4번 봐. 기억에는 디귿과 달리 아까 무슨 절이 있어? 서술절이 있죠? 그리고 셋 다 무슨 절이 있어? 관형절이 있지. 그지?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이 되는 거.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됐죠? 시작! 상현아. 잘래? 지금 하고 나와서 딥슬립 할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9번 문제로 왔습니다. 자, 칠판 봐. 자, 9번은 뭐냐? 어근, 어간 요거거든. 잘 들어. 자, 우리 이거 선생님이 준 책의 문제에도 요게 나옵니다. 자, 여기다 먼저 쓸 거야. 빈칸에다가 먼저 써. 잘 들어. 어근이라는 것은 단어의 중심적인 의미가 되는 부분이라고 써. 어근의 정의는 이겁니다. 어근, 단어의 중심적인 의미가 되는 부분을 뭐라 그래? 어근이라 그래. 알겠죠? 자, 그리고 칠판 봐. 자, 어간 달라요. 어간은 뭐냐면 용언이 활용할 때
뭐하지 않는 부분, 변하지 않는 부분. 요것을 뭐라 그래? 어간이라 그래. 알겠죠? 어간의 정의는 이거야. 용언이 활용할 때 어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뭐라 그런다? 어간이라 그런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잘 봐봐. 자, 선생님이 이제 해줄게. 자, 칠판 봐. 예를 들어서 사랑스럽다 라는 단어가 있어. 그럼 활용을 해. 활용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요 뒤에 다양한 어미가 붙는 거야. 그럼 해보자. 사랑스럽고 사랑스럽지 하고 형태 바뀌죠? 그럼 여기까지를 뭐라 그래? 어간이라 그래. 됐지? 자, 그리고 뒤에 변하는 애들이죠? 얘네들을 뭐라 그래? 어미라 그래. 됐지? 자, 그럼 잘 봐봐. 근데 사랑스럽다는 단어에서 중심적인 의미 갖고 있는 건 사랑이야, 스럽이야? 당연히 뭐가 돼?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을 뭐라 그러느냐? 어근이라 그래요. 사랑을 어근이라 그래. 단어의 중심적 의미. 됐지? 자, 그리고 이 스럽은 사랑 뒤에 스럽이 붙죠? 그럼 이 단어가 형용사가 되게 바꿔주는 거야. 그럼 얘를 뭐라 그래? 전미사라 그래. 알겠죠? 됐지? 오케이? 자, 그럼 우리 봐봐봐. 피동사동 할 때 뭐 나와? 전미사 나오잖아. 그럼 그걸로 한번 해볼 거야. 자, 잘 봐봐. 자, 잡히다. 잡히다라는 단어가 있어. 걔 고양이가 지금 쥐가 고양이에게 잡히다. 그럼 칠판 봐. 잡히고 잡히지 잡히며 이렇게 형태가 바뀌는 거죠. 자, 그럼 봐봐. 요럴 때 앞에 변하지 않는 부분 얘를 뭐라 그래? 어간이라 그래. 잡히까지가 어간이야. 그치? 자, 그럼 뒤에 변한 애들이죠? 얘네들을 뭐라 그래? 어미라 그래. 알겠지? 그치? 뒤에 변하는 걸 어미라 그래. 그럼 잘 봐. 잡히다는 딱 봐도 중심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뭐야? 잡다잖아, 잡다. 그지? 그래서 요 잡이지 얘를 뭐라 그래? 어근이라 그래. 알겠죠? 얘를 어근이라 그래. 자, 그럼 희가 붙었어. 그럼 희는 뭐 만들어줘? 피동의 의미를 만들어주는 무슨 사? 전미사. 그지? 접사, 전미사죠? 그래서 희는 뭐다? 전미사가 된다. 알겠죠? 됐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됐죠? 하나만 더 해볼까? 자, 우리 사동으로 해보자. 알리다. 우리 봐봐봐. 진실을 알리다. 알리고, 알리지, 알리며 이렇게 활용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이제 해볼 수 있겠죠? 어디까지가 어간입니까? 변하지 않는 부분. 알리까지를 뭐라 그래? 어간이라 그래. 그치? 자, 그리고 뒤에 붙어있는 얘네들 있죠? 얘네들을 뭐라 그래? 어미라고 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럼 봐봐. 그럼 알리다에서 딱 봐도 중심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뭐야? 알다지. 얘가 뭐야? 어근. 그치? 알다가 어근이야. 그리고 리는 뭐야? 알리다 그럼 무슨 의미 갖고 있어? 알게 하다라는 의미 갖고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알게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리가 붙으니까 뭐가 돼? 사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리는 뭐라 그런다? 전미사라 그런다. 사동 전미사. 알겠지? 그치? 그래서 어근이랑 어간은 다른 거예요. 알겠죠? 어근은 무슨 의미? 중심 의미를 갖고 있는 거. 그리고 어간은 바로 뭐다? 활용할 때 뭐 하지 않는 부분이다? 변하지 않는 부분이다.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잘 봐봐. 자, 여기 문제 한번 봐봐봐. 일단 봐봐봐. 단어 중에 있잖아. 놀다 같은 애들은 어때? 어근하고 어간 일치해. 근데 어때? 덧붙이다는 뭐냐? 어근하고 어간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치? 자, 그럼 우리 칠판 한번 봐. 자, 이런 거 지우기 수법으로 푸는 거야. 문제 풀 때. 자, 그럼 기억은 무슨 말? 어근, 어간이 일치하는 거고. 그리고 니은은 어때? 어근하고 어간이 일치하지 않는 거. 자, 그럼 갑니다. 자, 칠판 봐. 어근하고 어간이 일치한다는 건 무슨어여야 된다는 거야? 단일어. 하나의 어근으로 돼 있는 단일어여야 돼. 알겠지? 그리고 그 다음 봐봐봐. 어근 어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야?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야? 뭔가 합성어나 아니면 뭐와 같은 파생어와 같은 복합어가 되는 거. 알겠죠? 됐지? 자, 그럼 갑니다. 잘 들어. 기르다. 기르. 더 나눠 못 나눠? 못 나눠. 단일어야. 됐죠? 자, 그리고 그냥 치솟다. 안 돼. 치가 접사야. 치는 치뜨다, 치솟다. 솟다에다 뭐가 붙은 거? 위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치가 붙은 거야. 자, 그리고 국이다. 오케이. 국이다, 국이고 국이 더 이상 못 나눠. 그지? 자, 그리고 알리다. 우리 아까 했죠? 알다에다 뭐가 붙은 거야? 리가 붙은 거지. 자,
자, 그리고 맞바꾸다 안 되죠? 맛 플러스 뭐가 돼? 바꾸다잖아. 그지? 자, 그래서 잘 봐. 그럼 일단 뭐야? 1번 아니면 3번이 정답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봐봐. 자, 칠판 봐. 어근하고 어간이 일치하지 않는 건 뭐야? 합성어나 파생어야 되죠? 근데 칠판 봐. 깃보다는 무슨 어야? 단일어. 알겠지? 깃보 더 이상 못 나눠. 그럼 정답 나오죠. 휘감다. 감다에다 뭐가 붙었어? 휘가 붙은 거. 알겠지? 그래서 칠판 봐. 얘는 뭐냐면 휘감다, 휘감고, 휘감지. 그래서 휘의 감까지를 뭐라 그래? 어간이라 그래. 뒤에가 바로 뭐야? 어미죠? 그럼 여기서 중심 의미 갖고 있는 건 감다야. 얘가 어근. 휘는 뭐야? 앞에 붙어서 접두사라고 불러. 알겠지? 접사인데 뭐다? 머리 두자를 써서 접두사라 그런다.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됐죠? 그래서 3번이 정답. 됐죠? 자, 그 다음 10번으로 왔습니다. 자, 우리 봐봐봐. 10번 의문의 변동했죠? 그치? 자, 이거 너무 쉽다. 이거 빨리 풀어봐, 이거 10번. 지금 해봐, 지금. 10번 빨리 해봐. 이거 시험 봤던 거니까. 자, 10번.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 몇 번이야? 5번이죠? 우리 5번 봐봐봐. 넓히다는 딱 봐봐봐. 얘 어떻게 발음해? 넓히다. 그럼 봐봐봐. 비읍이랑 히읗이 만나서 피읍으로 뭐 됐어? 축약된 거죠? 그럼 여기에 탈락 있어 없어? 없잖아. 그지? 그래서 5번이 정답. 알겠죠? 그지? 창에 어디 코 풀고 오게? 근데 왜? 자, 이제 넘겨. 다음 페이지로 넘겨봐. 자, 이제 어디로 왔느냐? 비문학으로 왔습니다. 자, 잘 봐봐. 거기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자, 잘 봐. 자, 4페이지 얘는 뭐냐면 가달락하고 나달락하고 있는데 가달락은 뭐냐? 선거관리위원회. 알겠죠? 그리고 나달락은 뭐냐면 우리 어때? 지난주에 뭐 했어? 선거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나달락은 봐봐봐. 너는 아직 투표권이 없으니까 그런 거 모르겠지만 이게 어떠냐면 선거할 때 보면 있잖아. 투표하기 전에 책자 같은 게 와. 그럼 그 책자에 뭐가 써 있느냐? 거기 후보자들의 뭐 있어? 양력이랑, 그지? 재산 상황, 그리고 뭐 병역, 그리고 가족들 뭐 재산, 이런 게 다 써 있어. 알겠지? 그리고 거기에 어때? 전과. 그래서 너네 알지? 봐봐봐. 요번에 국회의원 나오고 했던 사람들 중에 전과자 진짜 많은 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시의원 나와서 그냥 시의원이 있는데 전과 10범도 있다? 근데 그 전과 10범 안에 막 진짜 이런 것도 있어. 공문서 위조죄, 문서 위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음주운전에다가 장난 아니야. 선생님이 나가도 되겠어 지금 내가 나가는 게 나 지금 그래서 그런 전과 같은 거였지 그런 기록들이 다 거기에 기록이 돼 있어야 돼 알겠지? 만약에 허위로 기록한 게 있잖아 그럼 신고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설명되는 게 나달라 오케이? 자 그럼 가달락부터 갈 겁니다 잘 봐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우리 지금 민주주의 국가죠? 선거 과정의 전반을 관리하는 기관을 뭐라 그런다? 미출거나 선거관리기관에다 미출거 선거관리기관이라는 걸 보여. 그치? 자 근데 그게 있잖아. 행정부에 소속돼 있느냐 없느냐라는 걸 기준으로 두 가지로 나눠. 뭐하고 뭐로 나누는 거냐? 정부형과 그리고 그 다음 어때? 독립형으로 나눈다. 됐죠? 그럼 7번방 선거관리기관이 정부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행정부에 소속이 돼 있는 거고 독립형은 말 그대로 어때? 행정부와 독립된 거야. 알겠죠? 그래서 행정부에 뭘 받지 않아? 간섭을 안 받는 거. 그지? 자 그럼 이제 이 문단으로 갈 거야. 먼저 뭐부터 설명해? 정부형부터 설명되고 있죠? 그러면 그런 순서대로 쓰는 거야. 자 그럼 정부형은 어떤 거냐? 여기 출구 행정부 소속 이 말이 중요해. 됐지? 그럼 행정부가 관리를 해.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거야. 그럼 그 위원을 미출구 여기 미출구 별도로 두지 않아요. 사람도 따로 있지 않아. 그지? 항상 봐봐. 내가 비문학을 잘하려면 있잖아. 너네 봐봐봐. 모의고사에서 비문학 잘하고 싶죠? 그러려면 읽는 걸 열심히 연습해야 되는데 글 읽을 땐 있잖아. 긍정문보다 시험에 더 잘 나오는 거 부정문이다. 알겠지? 부정문이 시험에 더 잘 나오는 거야. 그럼 얘는 별도 위원이 없어. 그냥 어때? 그 행정부. 그럼 칠판 봐. 여기서 말하는 해당 부처. 그리고 다 어디에? 이 담당자 어디에 소속된 거야? 위로 화살표에 행정부에 소속된 거야. 그치? 이 담당자도 어차피 행정부에 소속된 거야. 걔가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거야. 그럼 이때 예산은 뭐냐? 예산도 따로 있지 않아.
예산도 어때? 여기에 그냥 소속돼 있어. 행정부나 여기에 그냥 포함된 거야. 그러니까 봐봐. 정부형은 뭐냐면 선거관리기관이 지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다 뭐에 지금 어때? 간섭을 받아? 행정부의 간섭을 받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이런 행정부의 간섭을 받는 걸 뭐라 그래? 정부형이라 그래. 됐지? 자, 근데 반면 앞에서 끊어. 요렇게 끊어놔. 읽을 때 이렇게 끊는 거야. 그럼 어때? 앞에는 행정부에 소속된 정부형이고 뒤엔 독립형이죠? 그러면 내용 전개 방식을 뭐라 그래? 두 가지가 서로 뭐 되고 있어요? 대조되고 있는 거지. 대조야 대조. 됐지? 자, 그럼 독립형은 뭐냐? 얘네들은 거기 어디 밑줄거나 여기 밑줄거 행정부에 소속되지 않아. 알겠죠? 간섭 안 받는 거야. 됐지?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 그리고 봐봐. 예산 있잖아. 이런 것도 어떠니? 상당 부분 자율적이다. 줄거. 그럼 봐봐. 상당 부분 자율적이라는 게 무슨 말? 완전 100% 자율은 아니라는 거야. 그지? 자율적으로 이루어져. 그리고 기관의 위원도 봐봐. 행정부 소속이 아니야. 알겠지? 그지? 봐봐. 행정부 소속이면 당연히 뭐에 간섭받아? 정부 간섭받죠? 그지? 근데 얘네들은 그러지 않아.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뭐냐? 정치적 중립성 확보. 이게 중요해요. 알겠지? 이 독립형은 있잖아. 제일 중요한 게 정치적인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 왜냐면 정부에 소속돼 있죠. 그럼 정부의 정치적인 성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지? 근데 이제 독립된 기관이잖아.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어떠해요? 잘 봐. 임기가 보장이 돼. 왜냐면 봐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자, 함부로 자를 수 없어. 알겠지? 그지? 함부로 못 자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자, 칠판 봐. 이거면 봐봐. 시키는 대로 안 해. 그럼 잘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지? 그럼 이건 어때? 독립적이지 못하죠? 그지? 정치적인 중립이 안 돼. 근데 얘는 뭐냐? 이건 별도의 기관이야. 그리고 함부로 못 잘라. 알겠지? 임기가 보장된 거야. 제일 중요한 건 중립성이에요. 됐지?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그럼 우리나라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선거 공보 접수, 심사 발송, 투표소, 개표소 운영, 이런 모든 것들 처리하기 위해서 독립별표. 알겠죠? 독립별표.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방식이 바로 뭐다? 독립형이 되는 거다. 그렇지? 우리나라는 독립형이야. 그래서 독립된 합의제 어디에 들어가? 헌법기관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선거관리위원회. 그럼 우리나라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무슨 형이다? 독립형이다. 그지? 자, 그럼 선거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봐봐. 그럼 칠판 봐. 예산을 독자적으로 편성해요. 그죠? 근데 그걸 독자적으로 편성은 하지만 국회가 뭐래요? 이 부분 중요해요. 심의하고 의결을 해.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뭐다? 상호 견제의 원칙에 입각한 거다. 형광펜 해놔. 알겠죠? 또 독립된 기관이라고 얘네가 마음대로 돈 써. 그치? 얘네 막 봐봐. 일은 똑바로 안 하는데 애들한테 성과금 막 주는 거야. 그럼 되겠니? 안 되겠죠? 그래서 예산은 독자적으로 편성하지만 누가 지금 견제할 수 있게 한 거야? 국회가. 알겠죠? 그죠? 오케이? 국회가 지금 견제할 수 있게 한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우리 국회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입법기관이라 그러죠. 알겠지? 국회를 입법기관이라고 하는 거야. 너네 잘 봐봐. 국회가 심의하고 의결을 해요. 행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알겠지? 그지? 우리 봐봐봐. 자, 칠판 한번 봐. 잘 봐. 자, 행정, 입법, 사법. 이거 우리 중학교 때부터 배우죠? 얘네들 어떻게 돼 있다? 다 들어봤죠? 삼권 분립. 알겠지? 그지? 그래서 얘네들이 다 분리돼 있는 거야. 행정기관, 정부, 입법기관은 어디? 국회. 그리고 사법기관이 대표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우리 사법이 뭐야? 법을 뭐 하는 곳? 집행하는 곳. 알겠지? 그래서 얘네가 바로 어때? 법원 이런 데들이잖아. 됐지? 자, 그래서 뭐 헌법재판소 이런 데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죠? 오케이? 그럼 잘 들어. 여기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데들은 어디라고? 국회다. 그치? 자, 그리고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미출거나 반드시 뭐는 지켜야 돼? 법은 지켜야 되는 거야. 선거의 공정한 관리에 대한 공직선거 규칙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 됐죠? 그러니까 독립형인 거지. 됐지? 근데 봐봐. 법을 벗어나면 안 돼요. 됐죠? 자, 그럼 이제 문단 바뀌어. 그럼 대통령 선거 같은 걸 관할하는 데를 뭐라 그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 그럼 출거봐.
선거관리위원회 중에서도 뭔 거야? 대통령 선거 같은 걸 하는 거니까 제일 핵심인 거잖아. 거기가 바로 중앙이야. 그럼 얘네들은 잘 들어. 헌법에 보장돼 있는 거야. 제114조 하고 거기다 써놔.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일단 봐봐봐. 얘네가 다 상호 견제를 할 수 있게 한 거야. 대통령이 임명해요. 우리 대통령이 뭐하고 연결돼? 행정기관하고 연결돼. 대통령에다가 행정이라고 쓰는 거야. 됐죠? 정부. 그리고 국회에다 출구해요. 여기다 뭐라고 써? 입법기관이에요.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 그지? 자, 그리고 그 다음 봐. 대법관에다 출구해요. 얘네가 무슨 기관? 사법기관하고 연결돼. 알겠죠? 그지? 그러니까 봐봐봐. 서로 견제하는 거야. 각각 평등하게 몇 명씩? 3명씩. 알겠지? 그지?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되는 거잖아. 행정부에서 3명, 그리고 입법부에서 3명, 사법부에서 3명 해가지고 서로 뭐 해줘? 견제를 해주는 거야.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된다. 그럼 이것도 뭐에 해당해? 옆에다 써? 상호 견제가 되는 거지. 알겠지? 어느 한쪽으로 지금 봐봐. 상호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야.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게 아니에요. 알겠지? 그지? 그럼 이렇게 맞춰줬어. 그럼 그 다음 봐. 자, 끊어. 여기서 끊어요. 여기서 끊어요. 위에는 어때? 대통령 선거 같은 거 관할하는 애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제는 뭐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등을 관할하는 곳을 뭐라 그래?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알겠죠?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넓은 범위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 중앙도 있고 구시군도 있고 이래요. 그러면 정당 추천인 법관, 교육자 등으로 구성이 돼. 그럼 여기 있는 위원들은 잘 봐요. 공정해야 돼.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안 돼. 중립성의 의무를 지녀. 알겠죠? 임기 몇 년이다? 6년이다. 그러니까 어떤 정당에도 가입하면 안 돼요. 정치 관여하면 안 돼. 왜? 뭘 위해서?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됐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데 가입하면 안 돼. 자, 그리고 위원장은 있잖아. 위원 중에서 법관 출신이 호선돼. 봐봐. 호선은 어때?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서 뽑는 거야. 그럼 칠판 봐. 왜 법관 출신이 호선되느냐? 선거관리 전반에 여기 밑줄 그어나 법률 해석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이야. 알겠죠? 법적인 게 필요하기 때문에 법관 출신이 호선이 된다.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모든 동그라미 요런 말들이 중요한 거야. 일부가 아니에요. 모든 위원은 어때? 선거와 관련된 이의제기랑 각종 사안에 대해서 뭘 가져? 표결권을 가져. 알겠죠? 그리고 만약 그 결과가 봐봐. 가부동수라는 게 뭐냐면 자, 봐봐. 한자 봐. 가 찬성이야. 부 반대야. 찬성 반대 동수 같은 표. 알겠지? 그지? 찬성과 반대가 같은 표잖아. 그러면 한 번 더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결정권이 있다? 위원장에게 결정권이 있다. 알겠죠? 찬성과 반대가 똑같으면 위원장이 결정을 하는 거야. 됐지? 자, 그럼 봐봐. 요게 바로 뭐예요? 가달락. 우리나라는 독립형이야, 독립형.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나달락. 나달락은 뭐냐? 선거 공보입니다. 자, 그래서 칠판 봐요. 잘 들어. 공보라는 것은 뭐냐? 거기다 써. 공적으로 알림이라고 써. 공적으로 알림. 됐죠? 우리 봐봐봐. 아까 얘기했지? 후보자들 중에 봐봐. 공개를 했는데도 뭐가 많아? 전과자 새끼들이 많잖아. 그지? 만약에 이런 거 안 하면 어때? 개나 지금도 개나 소나 나오지만 알겠죠? 더 개나 소나 어때? 정치하겠다고 나오겠죠? 그지? 검증도 안 되고 알겠지?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선생님이 나가는 게 낫다고 지금 알겠지? 내가 하는 게 더 나아. 그죠? 나는 전과는 없으니까. 그지? 준서 왜 그런 표정이야? 응? 자, 배랍을 전과자들이 다 있어. 지금 나온 거 보면은 자, 그래서 잘 봐. 선거 공보는 뭐냐? 후보자의 배우자가 뭐예요? 남편 아내.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직계 존비속이 뭐냐면 너네 이런 단어 알고 있어야 돼. 이거 똑똑해 보여. 잘 들어. 직계 존속이 있고요. 잘 들어요. 법적으로 이런 말을 다 써요. 직계 비속이 있어. 그럼 이걸 애들이 맨날 헷갈리거든. 한자로 구분하는 거야. 우리 봐봐봐. 존자는 무슨 존자일까? 존자가 무슨 존자일까? 높을 존자. 존댓말 할 때 존자야. 그치? 그래서 직계 존속은 뭐냐면 나보다 위인 거잖아. 부모. 직계 존속은 부모예요.
알겠죠? 그지? 자, 그리고 직계 비속이라고 할 때, 요 비자는 무슨 비자? 노비할 때 비자야. 낮을 비자야. 그래서, 그럼 나보다 낮은 거니까 뭐야? 자식. 알겠지? 그지? 존속은 부모, 비속은 자식이에요. 알겠죠? 그럼 이렇게 직계 존비 속에 각 재산 상황, 그리고 체납 실적, 체납이 뭘까? 세금 똑바로 냈는지 안 냈는지, 그리고 병역상, 군대 똑바로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인적상, 이런 걸 포함한 뭐다?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와 그리고 공약. 근데 여기서 공약에다가 꼭 여기 네모 표시해놔. 공약은 어때? 뭐 해주겠다는 거. 우리 그래서 봐봐봐. 선거할 때 보면은 여기다가 뭐 붙어있어? 뭐 많이 현수막 붙어있지요? 무슨 뭐 역 만들어주겠다, 뭐 해주겠다, 이런 거 붙어있잖아. 그치? 근데 그거 100% 되는 경우? 사실 많지 않죠. 알겠지? 그지? 그럼 이런 것들을 유권자에게 알리는 수단이 바로 뭐다? 선거 공보다. 그럼 여기까지 끊어. 얘가 바로 뭐다? 선거 공보의 정의가 된다. 됐지? 이제 유권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거야. 유권자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어떤 새끼를 뽑는지. 그치? 그래서 이거 알아야 돼. 그리고 누가 작성하는 거냐? 미출구 후보자 또는 정당이 작성해. 알겠죠? 내가 속한 당에 있으면 정당에서도 작성할 수 있어. 그럼 이거는 뭘 하기 위한 거야?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거야. 그럼 우리나라의 가장 일반적인 선거 공보는 뭐냐? 책자형이에요. 그래서 집집마다 있잖아. 책으로 다 와. 알겠지?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애들 사진 그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적사항부터 시작해가지고 싹 와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 보고 있으면 막 진짜 속에서 막 열불이 막 이만큼 나. 진짜 쌍 내가 나가도 되겠네. 진짜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잘 봐. 그럼 법정 기한 내 기한이 정해져 있어. 온라인도 돼, 우편도 돼. 그래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를 해야 되는 거야. 됐죠? 그래야지 봐봐봐. 그럼 내가 후보자야. 그럼 내가 알려. 그럼 거기서 모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은 다음에 그걸 뭐로 만드는 거야? 책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어때? 유권자들한테 우편이라든가 우편으로 발송을 해주죠. 그지? 자, 그럼 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자형 선거 공보를 유권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기 전에 여기 전 체크해놔. 법정 규격, 면수 이런 형식적인 요건의 충족 여부를 주로 심사해. 그 뒤가 중요. 선생님들 얘기하죠. 부정문이 더 중요하다. 완전 발표. 공약의 현실성은 검열하지 않는다. 알겠죠? 그죠? 그럼 공약을 지금 내가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 이딴 거 검열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어때? 봐봐. 교육감으로 내가 출마를 했어. 그럼 교육감 출마해가지고 선생님이 거기다 공약에다가 자 경기도 학생들의 지금 거기 학업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공약을 내세웠어요. 9시 등교 폐지 7시 반까지 다 등교해라. 두발 자유화 폐지 남자는 반상 여자는 큐빅 3cm 해라. 체벌금지 폐지 일단 보통 졸업할 때까지 평균 남자는 3,000대 정도 맞으면 졸업할 수 있다. 막 이런 거 막 해놨어. 매달 모의고사 실시 알겠지? 그리고 자율학습 이런 것들 의무화 강제 이런 거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거기다가 다 해놨다고 생각해봐. 왜 비웃어 유주? 알겠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핸드폰 학교에 절대 갖고 가지 못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어때? 선생님이 공약으로 내세웠어. 근데 요즘 애들이랑 이런 상황에서 거의 현실성 있어 없어? 없죠? 근데 그딴 거 검증해 안 해? 검열 안 한다 이거야. 알겠지? 그치? 그딴 거 검열 안 하. 유주 선생님 교육감 나오면 뽑아줄 거야? 안 뽑아줄 거야? 뽑아야지. 너 애 키우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알겠지? 너는 그렇게 크고 싶지 않아도 너 새끼들은 어때? 그렇게 컸으면 좋겠지. 학교에 아침에 7시 반에 가면 10시까지 집에 안 와. 얼마나 편해. 그지? 학원도 안 보내도 돼. 학교에서 다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 그리고 주말에도 학교에 나가는 거예요. 알겠지? 그지? 얼마나 편하니. 애들 밥도 안 해줘도 돼. 학교에서 급식이 다 나와. 그지? 민서야. 정말 편하겠지? 넌 그렇게 크고 싶지 않아도. 그지? 도훈이 어때? 마음에 들지? 별로? 너네는 이렇게 막 자라도 그죠? 막 커도 자 상윤이 어떠니? 넌 이렇게 막 자라도 너 새끼들은 어떻게 키우고 싶어? 선생님대로 해주면 좋잖아. 알아서 해주는데 그지? 왜 별로야? 상윤아 별로니? 잘 모르겠어? 그럼 너부터 그렇게 해 그러면은 자 잘 봐. 그럼 이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그럼 봐봐봐. 거기 누구든지에 답이 출금. 누구든지 있잖아.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에 대한 사실이 거짓이라고 판단이 됐잖아. 아니 내가 봐봐. 뭐야? 이 새끼? 나 초등학교 때 봤던 앤데? 이 새끼 우리 고등학교 동창인데? 뭐야? 야, 이 새끼 감옥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딴 거 안 썼네? 뭐 이런 거 있지. 그지? 그럼 내가 알아. 그러면 판단되면 어때?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수사기관 등에 신고나 고발을 할 수 있어. 알겠죠? 됐지? 자, 그럼 그 다음 끊어.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는 그와 관련된, 잘 봐. 이게 중요해요. 증명 서류를 누구에게 요구하는 거야? 고발한 사람한테 증명서류 요구하는 거 아니야. 누구 보고 증명서류 내라 그래야 돼? 후보자. 관련된 사람한테 내라 그러는 거지. 체크해. 여기 후보자 본인에다 플러스, 얘도 있구나. 이의 제기한 사람 둘 다 요구하는 거야. 알겠죠? 됐죠? 그래서 봐봐. 내가 봤는데 이거 거짓말이야. 그럼 내가 신고를 했어. 고발을 했어. 그럼 얘네들은 어때? 나랑 후보자에게 어때? 야 이거 증명해라 하고 서류를 요구할 수 있어. 그럼 제출 요구받은 해당 서류를 그 다음 위로 올라갑니다. 후보자 본인이나 이의 제기자가 만약에 뭐하지 않아? 제출하지 않은 경우나. 알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출구 관련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이 되죠? 그럼 선거관리위원회는 그것을 투표소에 공고를 해. 알겠죠? 그치? 그럼 봐봐. 보통 투표하러 들어가잖아. 그럼 투표소에 있잖아. 이런 상황은 거기다가 써야 되는 거야. 무슨 후보? 이 사실 틀렸다는 거 써야 돼. 알겠죠? 그리고 공고를 해요.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그럼 봐봐. 여기서 말하는 고발이라는 것은 뭐다? 필수는 아니다 라고 써는 무조건 고발하는 건 아닙니다. 고발을 할 수 있다야. 알겠지? 고발을 할 수 있는 거야. 필수 아니야. 옵션이야.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끊어. 여기서 끊어. 내용 바뀌어. 됐죠? 자, 그리고 선거 공보에 다른 후보자나 그 가족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적시해서 비방하는 내용이 위법하다고 인정이 돼. 알겠죠? 그치? 그러니까 봐봐봐. 선거 공보에 있잖아. 봐봐. 내 거 말고 그 공보 내용에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그 다른 후보자의 가족을 비방하는 게 있어. 그치? 근데 그게 법을 어긴 거야. 알겠죠? 그 법 어긴 거에는 뭐도 들어가?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것들도 들어가겠죠? 그럼 그게 위법하다고 판단되잖아. 그러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걸 공고해. 그리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돼. 이건 뭐야? 필수야. 알겠지? 그지?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상황 달라요. 위에는 뭐야? 거짓이라고 판단돼. 그럼 선생님 봐봐. 잘 들어. 위에 상황은 이거야. 나 유권자인데 이거 틀렸어. 그럼 거짓이야. 그럼 내가 어때? 이거를 고발을 했어. 이거를 지금 어때? 얘기를 해. 신고를 한 거야. 그죠? 그럼 거기에서 어때? 신고를 받아서 상황에 따라서 어때? 고발할 수도 있어. 그지? 근데 실판봐. 얘는 뭐냐면 봐봐. 다른 후보를 비방하거나 다른 후보의 가족을 비방하는 게 법을 어긴 거야. 그러면 이 상황은 어때? 무조건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돼. 알겠지? 됐지?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마지막 문단. 또한 공직선거법 제65조 6항에 따르면 자, 비출거나 뭔 법인지 체크 똑바로 해요. 공직선거법 제65조 6항입니다.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와 그 소명 자료는 있잖아. 봐봐. 어디 있어야 돼? 둘째 면으로 가야 돼. 알겠지? 됐죠? 둘째 면이야. 이것도 다 있어. 첫째 면 아니야. 자, 그리고 이걸 게재하지 않거나 둘째 면이 아는 면에 해당하죠? 그러면 어때? 접수가 거부돼. 알겠죠? 그지? 그래서 잘 들어. 게재하지 않거나 둘째 면이 아는 대로 가죠? 그럼 거부되는 거야. 됐지? 자, 그리고 끊어. 근데 만약에 둘째 면이 부족해서 셋째 면을 연이어 게재해. 그럼 접수되는 거야. 알겠지? 요때는 뭐가 가능해? 접수 지금 가능. 거부되지 않아. 됐죠? 자, 그리고 다만. 자, 실판봐. 우리 이런 거 읽을 때 다만이 중요해요.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해서 잘 들어. 여기 나오죠? 개인정보 보호법이 이제는 세잖아.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 중에서 봐라. 일부 정보에 대해선 제한적으로 고지를 거부하는 게 허용돼. 그럼 예를 들어서 고지 거부 허용하는 게 이거야. 직계 좀비 속의 재산이 뭐랑 무관해? 후보자하고 무관하게 돈 번 거야. 그러면 어때? 심사를 거쳐서 고지 거부가 될 수 있어.
알겠지? 보지 않아도 되는 거야. 됐죠? 우리 봐봐. 자, 잠깐. 자, 봐. 잘 들어. 자, 김은영이 어디 나왔어? 교육감에 나왔어요. 그죠? 자, 근데 김은영이 어때? 부모가 있다. 그죠? 근데 부모가 김은영하고 상관없이 어때? 재산을 축적을 한 거야.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떠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그래서 뭘 할 수 있어? 내가 부모의 재산은 고지를 거부한다. 라고 해서 그냥 고지 거부를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치? 자, 그리고 그 다음 또한 앞에서 끊어. 후보자나 직계비속이 질병 또는 미출거 질병 또는 심신장애 이유로 병역의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전역하게 돼. 알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김은영의 자식이 있다. 그치? 근데 자식이 어떠니 뭔가 병역 군대에 갔어. 군대 갔는데 중간에 뭔가 다치거나 문제가 생겨서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제대를 하는 거야. 됐죠? 그럼 이런 상황은 어때? 공개 또는 비공개로 내가 어때? 옵션으로 정할 수 있는 거야. 됐죠? 자, 근데 다만 또 붙어주요. 직계 비속이야. 존속이 아니라 직계 비속이 누구라 그랬어? 내 자식이라 그랬죠? 근데 내 자식 중에 혼인한 여성의 재산 상황은 공개할 필요가 없어. 제외돼.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봐. 자, 김은영에 누가 있어요? 딸이 있어요. 근데 딸이 어디 갔어? 이미 시집을 간 거야. 그죠? 그럼 시집간 딸의 재산 상황은 공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지? 그지? 이건 상관없다고 판단하는 거니까.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됐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어때요? 나달라까지 읽은 겁니다. 문제는 이따가 다 스스로 해볼 거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뒤로 가겠습니다.